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 네,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자, 머신러닝. 말 그대로 기계를 학습하는 거죠.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계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계한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력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보내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입력을 받고 출력을 내보낼 때 그 중간에 있는 일련의 지시사항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적은 걸 우리가 정확하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하면은 또 생각나시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익숙한 기계, 컴퓨터가 생각이 나시죠? 자, 우리 컴퓨터한테 한번 학습을 시켜보는 걸 오늘 해보죠. 자, 프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입력이 주어지고,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입력을 주면 이 컴퓨터 CPU라고 하는 처리 장치가 뭘 처리를 막 한 다음에 출력을 내뱉어요. 그렇죠? 자, 그럼 러닝을 한다. 이거는 그냥 기계가 하는 일이에요. 입력을 받고 출력을 내보내는 건 기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학습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습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내보내는 게 학습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이 뭐냐? 알고리즘은 어떤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최적화하는 과정을 이 머신이 학습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기계 학습이라는 거는,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구현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네. 근데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위에 문제가 있고 출력,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이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숫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썼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 이 컴퓨터한테 숫자 세는 걸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자, 이렇게 이런 거 원하는 거, 이거 몇 개 하고 이렇게 사과를 딱 보여주면은 얘가 한 개, 두 개, 세 개 세서 이거 세 개입니다. 이렇게 이걸 한번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에서는 숫자를 세는 게 뭔지를 모르죠. 근데 일단 숫자를 출력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인풋이 들어오면 뭔가 숫자를 출력할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알고리즘,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처음에 숫자를 출력을 해요. 아무거나 출력을 해요. 4를 예를 들어서 출력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피드백을 주는 거죠. 야, 4는 너무 많아.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이 4보다 작은 숫자를 출력을 해야겠죠. 4보다 작은 숫자를 하나 출력을 할 거예요. 2라는 걸 딱 출력을 했어요. 이 2는 너무 작아. 그러면은 4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큰 숫자 3. 자, 이걸 한번 딱 보여주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이게 최적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뭔가 학습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인공지능에서도 철학적으로 보면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뭐 이제 그 학습을 받는 기계가 이제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아가 있으면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다. 스스로 뭔가 탐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기계는 바보예요. 얘는 자아가 없어요.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3이라는 숫자를 딱 여기 지금 이 문제를 해서 학습을 시킨다는 건, 얘가 처음에 4를 출력을 했을 때 우리가 4는 3보다 많아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 주어진 정답 3이라는 게 있죠. 3이라는 정답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이 기계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러라고 그러는데, 이 에러를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러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학습을 했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건 몇 개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숫자를 딱 출력을 해요. 2개입니다 라고 해서 2를 딱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네, 학습을 한 겁니다. 학습 잘 된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또 보여줘서 테스트를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위에서 학습할 때 보여주는 걸 트레이닝 한다고 그러고요. 학습 이제 트레이닝 세트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테스트를 딱 했을 때 얘가 이 테스트도 잘 맞춰요. 그러면 이제 학습을 잘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은 항상 이렇게 이상과 다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몇 개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2개인지 몰라요. 근데 왜 모르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학습을 시킬 때 트레이닝 세트가 2라는 트레이닝 세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 뭔지 모르죠. 답을 못 맞추겠죠. 우리가 이런 걸 부적합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저 3개 가르치는 것만, 3개 세는 것만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2개를 어떻게 세요? 난 제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부적합이에요. 자,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오버피팅, 과적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사과 3개를 셀 수가 있어요. 뭐가 이게 3개가 있다라고 셀 수가 있는데 계속 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사과 이 숫자 3개라는 게 하나, 둘, 3개에서 3개가 아니라 사과 1개, 사과 2개, 사과 3개가 3개다. 이 기계가 대답할 수 있으면 과적합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숫자는 사과를 셀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닭다리는 못 세요. 닭다리를 세는 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는 사과 셀 때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뭐 좀 어려운 말로 뭐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일반화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주어진 그 경우만 너무 과하게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적합, 부적합을 피해서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이게 적당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자,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최적화시키는 행동이랑 도대체 인공지능이랑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 우리가 사실 하는 게 최적화하는 문제를 합니다. 자, 자연과학, 특히 자연과학.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 계신, 이쪽이네요. 요 위에 계신 우리 통계학자님이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추론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의 탐구의 대상이라고 하는 자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한다는 게 뭐냐면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생산을 합니다. 자, 생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이걸 데이터 처리를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가설, 어떤 모델들을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가설이랑 안 맞다. 그러면은 다시 가설을 바꿔서 이 새로운 가설을 검증을 합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렵죠. 자,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그젠플이 하나 있죠. 사과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이 실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사과를 딱 떨어뜨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설을 하나 세웁니다. 사과는 떨어진다. 그럼 사과만 떨어질라나? 배도 떨어질라나?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한번 자연 탐구의 대상이 있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능을 이용해서 한번 최적화를 한다고 칩시다. 자, 사과가 떨어진다. 자, 근데 자연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면 사과만 떨어뜨릴까? 아닐 거야. 배도 한번 떨어뜨려 볼까? 이렇게 가설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지금 사과만 떨어뜨릴까? 사과만 떨어질까? 배도 떨어질까? 돌도 떨어질까? 자, 그러면 실험 설계라는 게 뭐예요? 가설을 검증해야죠. 그러니까 지구가 당기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웠으니까 그러면 사과만 당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막 당겨요. 그러면 다른 것도 배도 떨어뜨려 보고 돌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생산을 해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생산을 할까요? 자, 당기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이 당기는 힘이 이 같은 힘으로 당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떨어뜨리는 대상의 질량을 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예요. 이 당기는 것들의 형태, 크기 이런 거를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데이터라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놔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죠. 시간당 떨어지는 위치를 보니까 다 달라요? 다른데? 근데 이걸 질량이라는 걸 여기에 도입을 했더니 다 같이 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을 스스로 탐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최적화한다는 거는 이런 어떤 실험하는 프로토콜, 우리 실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를 해 나가는 거죠. 저희의 가설에 맞게 최적화를 하고 이 가설을 검증을 해서 이 가설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좀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어요. 그래서 모든 모델은 우리가 지금 요 실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윈도우, 여기 조그마한 창문으로 이렇게 자연을 탐구의 대상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그 중에 있다. 자, 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아직 잘 모르죠. 예. 압니다. 많이 알아요. 많이 알지만 이제 굉장한 미시한 세계에 갔을 때 중력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탐구의 대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델을 세우는 거는 어떤 진리를 탐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계학습이라는 게 출발할 때 근원이 뭐였어요? 좀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유용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랑 이런 게 굉장히 잘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수행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지식을 참고하는 걸 우리가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들을 막 많이 있잖아요. 이 쌓여져 있는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뽑아내는 거죠. 모델들을 뽑아내고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라는 거는 다양한 어떤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 속에 있는 어떤 양들을 뽑아내는 행동을 우리가 통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걸 우리가 통계적인 추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계를 했어요. 자, 뭐가 또 다른 점들이 있겠죠. 유용한 기술들을 이제 기계한테서 학습을 시켰으면 기계한테는 쉽지만 사람한테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기계가 숫자 세는 거를 아까 이제 과적합과 부적합을 피해서 최적화 시켰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계는 앞으로 이제 숫자를 셀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건 몇 개라고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 세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기계는 이미 셌습니다. 기계는 벌써 셌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복잡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기계한테는 이게 단순하겠죠. 숫자를 세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기계학습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계학습에 이제 조금 더 나은 어떤 기술들, 테크닉들을 여기에 도입을 하면 여기서 파란 사과 몇 개, 빨간 사과 몇 개, 이렇게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보다 못하진 않죠. 자, 반대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기계한테는 어렵지만 사람한테는 쉬운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기에 지금 강아지가 있는 그림이 몇 장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쭉 위에부터 세요. 자, 강아지 그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기계한테 여기서 강아지 이걸 보여주고 강아지 몇 마리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기계한테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사과가 뭔지 안 가르쳐줬죠. 기계한테 사과가 뭔지 사과가 뭔지래요. 이 머핀이 뭔지, 강아지가 뭔지 가르쳐주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머핀과 사과를 가릴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의 특징들을 잘 추려주면 돼요. 결국 인풋 데이터가 있고 아웃풋 데이터가 있을 때 인풋 데이터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려주면 기계도 이제 점점 사람 못지않게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머신러닝이라는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말 이게 다예요. 그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에 머신러닝이라는 커다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러닝을 시키는 방법들에는 그럼 몇 가지가 있을까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의 특징들에 따라서 가르치는데 학습법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지도학습은 뭐냐면 우리가 이 출력도 알고 있고 입력도 다 알고 있어요. 답도 알고 있고 문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랑 답을 동시에 다 기계한테 알려줘요. 이런 문제의 답은 이것이야. 이 손을 거꾸로 하는 게 보기 편하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거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거야. 이걸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최적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비슷해 보이는 문제를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그걸 지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세는 걸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뭐 사람 몇 명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하죠.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비지도학습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도 답을 몰라요. 근데 입력 데이터들의 특징을 잘 추려주면은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라 이런 걸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고 다른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만 이렇게 계속 모여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클러스터링 한다, 분류기라고 하죠.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메일이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이 스팸 메일들의 특징들을 잘 추려주면 얘가 어떤 메일을 딱 보고, 이거는 스팸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메일 중에 무슨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100억이라는 돈 쉽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메일에 100억이라는 돈이, 100억이라는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스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비지도 학습으로 이렇게 군집화를 이루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저희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우리 다리가 했던 행동이죠. 간식을 먹어야겠다. 다리를 어떻게 학습을 시켰을까요? 처음에 얘가 앉아, 얘 말 못하잖아요. 앉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다리한테 앉아 딱 시킨 다음에 계속 봐요. 그래서 다리가 우연히 한번 앉아요. 그러면 그때 간식을 딱 줘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얘가 앉아라는 소리가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앉는 행동을 하면 간식을 주는구나. 그래서 앉아는 앉는 행동. 이거를 이제 앉아라고 하면은 앉는 행동. 이걸 매칭을 시킬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머신러닝의 세 가지 큰 학습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진화학습. 진화학습은 우리 그 생명체들, 생명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죠. 6,500만 년 전 신생대부터 진화를 계속 해왔죠. 길게는 시생대 이제 몇 억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진화를 해온 이 생명체들. 자, 진화한다라는 게 뭐냐면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을 하는데도 돌연변이 같이 이상한 애들을 가끔씩 넣어주는 거예요. 학습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는 학습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진화학습이라고 해요.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학습 방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이쪽 옆에 있는 만화는 저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어떤 박사님께서 이렇게 머신러닝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소개해 주시는 첫 슬라이드에 나왔던 그림인데, 저는 너무 인상이 깊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번 넣었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을 안다라는 게 굉장히, 여기 보면은 이제 무인도에 혼자 와서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체만치 하는데, I know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나는 머신러닝을 압니다. 내가 머신러닝을 안다고 쓰는 걸 딱 사람들이 쟤 머신러닝 할 줄 알아면서 막 구하러 오죠. 네, 그래서 바로 인간지능 더하기 인공지능에 우리가 이제 아까 데이터의 특징을 잘 추려준다고 했잖아요. 그 피처 엔지니어링 하는 것. 이제 그렇게 인간의 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 인공지능, 이게 분류는 잘하는 애한테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특징을 뽑아주면 분류를 굉장히 인간만큼 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머신러닝의 꽃, 인공지능의 꽃, 딥러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